아니 이봉규 박사님, 네네. 아니 오늘 계엄령 선포했는데 네. 어떻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고 지지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0명 전원이 이거 계엄안을 해제안을 가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무효시켜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면 안 돼요. 네, 이걸 의회에서 과반 이상으로 계엄안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어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포를 안 하면 됩니다. 네, 해제한 가결은 왜 무효냐면요. 네. 이미 계엄 포고령 할 때 네. 정당 활동, 정치 활동 다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그러면 정치 활동이라는 걸 의회, 국회도 들어갑니다. 네, 국회 다 정당 이런 거 활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 국회 오늘 한 행동은 네, 여보세요? 네, 네. 오늘 국회에서 의결한 거는 네. 무효입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또 뒤따라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서 정치 활동 못하게 포고령 1호를 위반했죠. 다 활동 못하게 했으니까. 네. 포고령 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원인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네, 원인 무효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네. 여기서 잠시만요. 일보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저 통화를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네, 여기서 일보도 네. 후퇴하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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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대 후퇴하면 안 되죠. 네, 네네. 네, 또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네, 광화문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고. 네. 네. 그렇죠. 전화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근데 왜 저 옆에서 잡소리가 전화 소리가 어쩌고 아니 역시 내가 보니까 정치학 박사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이제는 네. 계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재판은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군사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1심, 2심, 3심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이제 군사 재판으로 가서 속전속결로 그렇죠. 이재명의 죄로 그냥 바로 감옥에 다 쳐넣어야 되고요. 네. 이재명뿐만 아니라 네. 조국이고 뭐고 조국이 12월 12일 날 날짜 잡아놨는데 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제 군사 재판으로 가서 네. 속전속결로 여기에 하나 더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네. 준비를 해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준비를 안 해놓고 이런 계엄을 10시 15분에 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당도 몰랐고 수석들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아마 윤 대통령하고 네. 안보실장하고 몇 명만 그다음에 계엄사령관하고 네. 몇 명만 비밀리에 준비를 다 해놓고 네. 여기 후속 조치가 네.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윤 대통령이 반발짝이라도 물러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돼요. 그렇죠.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을 믿고 네.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되고 광화문이 네.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선거 수사가 바로 속전속결로 들어가서 300명 금배지를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무효화시켜야 돼요. 네. 그것도 군사재판으로. 네. 1심, 2심, 3심 없어요. 군사재판으로 바로 부정선거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다. 네. 계엄이 끝나면은 다시 재선거를 한다 이런 일정을 잡으면 되고요. 네. 그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 주시리라고 보고 하여튼 190명이 해제한 가결한 거는 무효죠. 무효다. 무효. 네, 무효입니다. 네. 그 무효죠. 네. 네네. 역시 정치학 박사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위반하는 것은 그건 다 무효니까. 그럼요. 네, 다 무효니까. 하여튼 계속 좀 함께 네.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광화문을 위시로 한 자유우파 국민들은 네. 일치단결해서 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요, 솔직히 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솔직히. 그럼요. 네. 네, 네. 네. 혁명으로 맞짱 뜨자고. 그러면요. 네, 우린 조중동에다 광고까지 냈잖아요.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고 말이자.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좀 섭섭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요. 지금 언론들도 오늘 종편에서 방송들 하는 거 보니까 네. 뭐라 그럴까 계엄이 부당하다는 논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언론도 이제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뉴스에 계엄사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네.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들이 방송국을 다 진입을 해야 돼요. 접수해야죠. 네, 접수. 접수해야죠. 네. 그리고 검열을 해서 네. 기사 하나 나가는 것도 계엄사에 다 통제를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아마 최전방에 있는 그 전방 경계사단 빼고는 총 다 동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네, 네. 어쨌든 군인들은 하여튼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네.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고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지. 네. 이게 무슨 언론의 눈치를 보거나 군인이 저 의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철수하고 있다는데 국회에서 네. 철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를 누가 보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네. 군 통수권자의 명령, 그렇죠.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군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군대는 명령에 의하여 죽고 명령에 의해 살고 네.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럴 때 말하자면 그 시민의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님의 지금부터의 그 행동이 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하겠어요. 군인들이요, 그냥 옆에 대기에서도 우리 강화문 세력만 해가지고 다 해치울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건 뭐, 목숨 걸고 민주주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방송실 신혜식 대표님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주세요. 신혜식 대표님, 이제 조금 전에 또 연락이 왔었는데, 신혜식 대표님을 연결 한번 방송국에서, 방송실에서 연결 한번 해주시고, 네.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당연하죠.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국회 계엄군들이 숫자가 굉장히 중대병력도 안 되는 숫자가 갔어요. 저건 보니까 아마 자, 적어도 190 잡기 그런 것 같아요. 신 대표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늘 그 계엄령 선포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계엄령은 네. 제가 이제 국회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뭐 종북 좌파들이 네. 뭐 국회를 다 에워쌌고 그리고 국회 여의도 주변이 네.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네. 이 좌파들이 차를 다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차벽을 세울 수 없게 이미 국회 차량들이 다 택시라든가 또 택시가 아니라 그 일반 차량들이 국회를 에워쌌어요. 경찰이 차벽을 세우기도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자마자 느낀 게 이거 정보가 샜구나. 그러면서 이제 좌파들이 와갖고 담을 막 넘어가고 뭐 부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회관 정문을 계엄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담 넘어서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이거는 정보가 샜어요. 정보가 샜다. 정보가 새서 네. 군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네. 계엄령 선포를 했고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가 지금 국회가 불능화되고 있다. 그렇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네. 뭐 대통령의 말씀은 네.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하고 네.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네. 11시에 계엄령이 발동이 됐고 대통령이 거의 이제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계엄령을 이제 선포한다고 내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이게 좀 애매했다. 네. 모든 작전이라는 게 새벽 4시에 네. 진짜 국회가 다 비고 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선포하고 국회를 에워싼 다음에 긴급하게 이걸 속전속결로 하고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의결이 안 되거든요. 네. 국회 들어올 수 없게 한 다음에 현장에서 네.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면 되는데 네. 이미 정보가 새갖고 국회 안에 네. 거의 20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다. 네. 더 하나는 한동훈이가 수상한 거죠. 네. 계엄령 발표하자마자 입장을 냈어요.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참나. 이제 그리고 한동훈이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났네.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거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그 영상 띄워주세요. 저 이재명하고 둘이 지금 악수하고 있네. 예.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네. 결탁했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계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이 궁지에 몰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을 했고 그 이후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 20억이 터지면서 네. 지금 압박하는 상황이 강도가 낮아지고 네. 냉각기를 갖자고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타협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아마 진심을 다해서 오늘 계엄령 선포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선가 정보가 샜다. 특히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대통령실에 한동훈 뿌락지들이 있고 간첩이 있고 민주당 뿌락지가 있다. 네. 너무 허술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와서 네. 이 현장 상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이거는 계엄령을 발동하기에는 네. 너무 허술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결국 정보가 샜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원래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들의 이 좌파 우파의 성향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이재명이 받은 표가 1614만 표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은 1600 이제 선표인데 원래 우리가 방송할 때부터 계속 강화 운동하면서도 지금 국민의 절반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종북 세력에. 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각오를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네. 지금 네. 국회에서 이제 77조 1항 네. 그리고 5항에 따라서 계엄령 해제를 국회의원 제적 과반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해제를 아직 선포하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 당연히 뭐 해제할 것 같으면 못하러 선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계엄령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또 하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단결할 것이냐,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달려 있고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엄령과 함께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또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탄핵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전국은 이제 대혼란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천만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각오하고 있었고,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들어보면 네네.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건 자세하지 않겠다 이제 계속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계엄령으로 나타났는데, 네네. 아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그냥 올라가란 말이에요. 북한 가서.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고, 맞아요.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정권과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광화문 애국 세력뿐이 없다. 네. 여기에 저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네. 예, 그래서 작전은 실패했지만 네. 이게 실패로 볼 것이냐. 네.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끌고 가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탄핵이라는 폭풍을 맞고 네. 계엄 상태에서 네.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냐. 네. 바로 그거는 대통령과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 특히 목사님의 결단에 따른 것이죠. 네. 아니 뭐 우리가 사실 원하는 바가 결국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고 우리는 조중동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계속 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실현된 것이 오늘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조금 우리가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죠, 당연히요. 예, 예. 근데 오늘이야말로 대통령이 정말로 정상적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고 속이 예, 예. 시원하게 해주신 것이고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뭐, 거기서 저는 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오늘 대통령은 이 국민들에게 네. 싸워야 된다,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 안에 앉아가지고 네.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은 네. 벌써 다 나와서 차도를 막고 예, 국회에 경찰차 진입을 막고 뭐 네. 정문을 때려부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의힘은요, 네.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대표로 있는데 네. 먼저 대통령의 의중을 꺾어버리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진짜 여당은 네. 바로 광화문 세력 네. 뿐이 없다, 천만 조직뿐이 없다. 그렇죠.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하고 국회의원들 그 정치가들 있잖아요. 예, 뭐 예.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자세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대통령의 이 그 포고령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한 발로 물러날 수 없고 예. 어차피 국가를 새로 정돈할 때가 왔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우리는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새로 정돈해야 될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러면 맞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네, 이재명 주장대로 한다면 이재명이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연방제 통일, 그다음에 대기업 해체. 이걸 누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을 안 그 그렇겠습니까? 부분의 좀 네. 빠진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네. 지금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네. 이들의 통일 전략은 바로 연방제다. 연방제는 적화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빠진 게 오늘 계엄령 선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되겠지만 내일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내일 이제 이 좌파들이 이 한동훈이죠. 네.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이 총 집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 이 새끼가 또 이제 대통령 욕을 할 거란 말이죠. 국민의 힘을 집회를 못하게 해야지. 집회를 처벌해야죠. 국민의 힘을 지켜내요. 국민의 힘을 한동훈이 말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떠들지 못하게. 그렇죠. 일절 네.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자, 뭐 근데 어차피 내일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모인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랬지요. 어? 어이가 없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이 계엄령 상황에서의 경찰의 태도입니다. 지금 국회를 때려부시고 네. 그 정문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네. 한 놈도 현장 연행된 놈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경찰청장이 조금 전에 그 포고령을 내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포고령이라 여의도에 차량이 없어서 네.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하 세상에.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기다렸던 바니까 예. 우리 이 혁명을 우리는 뭐 반드시 뭐 이길 수밖에 없고 네네네. 대통령 한 사람이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계속 또 말씀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고 앞으로 목사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네. 예,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이지만 네. 건강하시고 네. 더 힘을 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국 내가 10월 3일 날 2019년 가운을 입고 그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이재호 장관님이 사회를 하면서 하는 거 그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때의 사실은 이게 결정 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김해 120일 동안 문재인 하야를 제일 앞장서서 각종 속복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고 오늘 해방 이후에 최대의 인파를 모을 수 있는 이 집회를 하게 된 원동력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이시고 한기총 회장이신 정가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재인 탄핵 비단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훈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은 손들어 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건방지게. 두 번째로 문재인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손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 개자식들이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완전히 석방할 것과 다시 원대 복귀시켜 단 하루라도 자리에 복귀시켜 스스로 명예 은퇴할 것을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석방한다. 서울구치소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전 국민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당장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시킨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남노당으로부터 시작된 주사파 세력인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50만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제 홍위병으로 둔갑하여
촛불 시위를 통하여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때 내가 내전 주사파를 이야기를 하잖아. 찬양, 벌써.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십시오. 없습니까?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는 국내용보다가 더 큰 국제용입니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한 자는 처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론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없죠? 속보도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아이,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이 시간부터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여기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떠들었던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의결합니다. 군인, 국군, 경찰, 공무원, 법원, 이 모든 단체들은 정중동을 하시고 경거망동하게 계엄령에 참여하거나 하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 할 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어찌요? 통과했습니다. 네, 선언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고 하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의결합니다. 일곱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킨 주사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앞으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든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가 KBS가 3,000명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홍위병들이 촛불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없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 뉴스,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러한 언론들은 처벌할 것을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이 법은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케 했던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는 인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자들이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행위를 해서 대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노동운동을 정지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자, 역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다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살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 사람이 돈 10,000원씩을 내면 5,000억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의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역시 통과했습니다. 자,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노당 박헌영이가 나를 틀어주는 걸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따라서 가라니까 가라. 계엄령 싫은 놈들은 가란 말이야. 북한으로. 변호사님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가란 말이야. 동의해 북한으로. 주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국의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만, 그리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이 모든 것을 틀어진 그 바로 통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세계 GNP 5만 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가 캐톨릭의 바티칸을 저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2019년 10월 3일 날 집회에서 결의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에 조목조목 하나씩 결의한 내용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몇 년이요? 4년? 4년, 2019년이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5년. 보세요. 제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때도 저도 내킨 겸에 그때 혁명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충동도 저한테 왔어요. 사실은. 왔는데 선거를 통해서 바꾸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사실은. 저 2019년 집회 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광화문에 빚을 진 거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6년 동안에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1,8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스탠바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기를 하셔서, 절대로 우리는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절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기 결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첫째,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이번에도 전향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전향할 사람은 전향하라는 말이에요. 전향하기 싫어? 싫으면 북한으로 가라는 거죠. 이번에도 북한으로 가라는 말이야. 가고, 근데 전향도 하지도 않고 또 북한에도 안 가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처형 받아야죠.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니까.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같은 한국말을 써도 같이 살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종류가 다르니까. 이도호 교수님. 예. 아니,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하는데도 같이 살 수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념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것이 다른 거거든요. 이념이란 게 뭐냐면은 국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게 인식인데, 인식이 지금 한쪽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자유민주 발전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있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한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은 이미 자기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도 척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붕괴 실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건 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예를 들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간첩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한민족 혹은 또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건 북한의 선전 개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자유민주 세력을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저들의 그 주사파와 주체 세력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개념이지 북한은 한 번도 자유민주 세력을 같은 민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북한은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금 즉시 어쨌든 체포하고 아마 가장 먼저 살해할 겁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적대적으로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동훈 저 웃긴 놈이네. 윤 대통령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해달라. 헌법이 뭐야? 헌법도 모르는 놈이 무슨 검사를 하고 난리야. 이미 벌써 계엄사령관이 보고령을 내렸는데 왜 말이 많아? 법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그 검사를 하고 난리야. 그 김학성 교수님. 네. 그 내가 2019년도에 말이야. 예. 제가 사실 거의 원고도 없이 내가 한 거거든. 예. 성령이 밀어낸 거라. 근데 이게 5년 연기됐다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거야, 이거 사실은. 내가 그때 그거 한 것이. 나도 그때요, 저 살 생각 안 했거든, 사실은. 네. 예. 난 살 생각 안 했다고. 아니, 뭐 내가 살 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이 더러운 세상 보고 뭐 따로 사냐. 그런데, 그 결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예. 그날 우리 집회한 거. 아까 그 모이는 거 봤죠? 네. 예.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근데 좌파 애들은요, 이동호 교수님. 예. 좌파 애들 촛불 시위 이거 절반도 못 모여. 그럼요. 예. 당시 저희가 압도했습니다. 그렇지. 예. 우리 2019년 이거 절반도 못 모인다. 그 촛불 시위는 그 쟤들이 그 부풀리게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화문에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 있지만은 한 번만 더 나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고. 지금 뭐 일반 방송에서 뭐 저기 뭐 한동훈이를 비롯해서 뭐 계엄령 해제해 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해제할 것 같으면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저기 옹동영 목사님. 예. 아니 저런 각오 없이 저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뭐 희한하게 꿈꾸는 것처럼 그래 들리는데 대통령과 그 현재 강요들과 또 계엄 담당하는 이 세력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치밀하게 이런 게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면 그건 정말로 한 국가를 맡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만일의 경우에 오늘 일장 춘몽으로 끝난다 하면 그 무슨 국가를 맡을 만한 게 되겠습니까 그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어려움이 당치는데 오늘 밤을 통해 가지고 내일 상황 돼서 어떻게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훈이가 말한 대로 윤 대통령 여기에서 그냥 손들어 버리고 계엄령 해제하면은 그날은 대통령 끝입니다. 근데요,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를 말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 없고 다빈 통역하는 다빈 왔나? 왓츠밀로 들어와봐. 들어와서 방송실 저 미국의 CNN이라든지 다빈 들어와. 의자 한 개 더 가져와. 의자 한 개. 의자 한 개 가져와. 그래서 방송실 미국의 CNN이나 그 또 아니면 또 뭐 폭스뉴스나 뭐 여러 가지 그 한번 방송 한번 들어봐요. 미국에 그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미국의 그 언론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아마 지금 다 긴급 뉴스 할 겁니다. 틀림없이 긴급 뉴스 할 텐데 우리 다빈이가 통역을 통해서 해외 그 통신사들의 그 여론은 어떤지 그것을 아마 지금은 거의 뭐 논평을 하기보다는 사실 보도 지금 아침이니까 사실 보도 정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방송실 일단은 그 미국의 뭐 좌파 우파 폭스뉴스는 우파고 MBN은 좌파인데 그 한번 이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신문은 아직 안 나왔겠죠. 미국은 아침 조간 신문은 늦게 이게 보도된 거니까. 자, 방송실 한번 지금 찾아보시고 계속 이제 찾아보시고 또 LA 쪽에도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민청 방송실 교민청 대사들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이 이제 아침 한 11시 12시 정도 됐으니까 뉴욕의 송병기 목사님 전화번호 있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있는데 내 핸드폰에 여기 보면은 이 남순이 송병기 목사님 전화번호 있으면 방송실 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시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카고 대사도 통화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은영도 한번 통화해서 LA 쪽에도 통화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세계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또 여론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전화가 되면은 바로 통화를 시켜주시고 송병희 목사님 통화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해주시고 그 남순이가 전화번호 주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보다가 통화가 되면 바로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연설, 이 명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봐 주세요. Missing from this country,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종교와 기독교입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저는 우리가 반드시 종교를 되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biggest problems we have. That's why ou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eligion in our country.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종교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모든 미국인들은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하며 저 역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이 성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Religion is so important. It's so missing, but it's going to come back, and it's going to come back strong, just like our country is going to come back strong. 종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강하게 방송실 전화 안 되냐? 전화 되면 중간에 끊고 전화 In the end, we do 통화시켜도 not 돼. answer to bureaucrats. 전화가 됐어요? 방송실. 전화가 되면 됐구나. 어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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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 계엄령 선포한 거 들었어요? 예, 다들 여기 뭐 전부 다 그냥 그대로 10시 반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우파 교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뭐 이제 그 둘로 나눠서 그 똑같아요. 그 전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애국 동포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고 그러죠 뭐. 그 주로 뭐 전라도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고 한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재명의 주장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목사님은 그 뉴욕에 사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가난 속에 빠지고 우리나라는 뭐 저 국제적인 고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방제 통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는데 어떻게 공산주의 그 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해체한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거든. 대기업 해체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대기업을 갖다가 해서 그러면 완전히 모든 기업을 갖다가 국가에서 소유해 갖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옥죄 갖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말도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한국 안에서도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재명을 줄줄 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국은 또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교민청에서 지지 성명서를 내려고 그래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해. 역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뉴욕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기도대로 이게 나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저기 국회에서 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무효예요. 그거는 무효야. 이미 계엄사령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계엄사령관이 그런 거 다 국회의원 300명 다 잡아넣어야 돼요. 아마 내일이면 다 잡아넣을 겁니다. 내일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계엄사령관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감사해요. 네. 또 전화 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CNN, 미국의 CNN이 실시간 방송을 얻고 해설한 10분짜리가 있는데 이거 CNN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이것을 우리 다빈이가 통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리 높여서 한번 This martial law very late. I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over there in South Korea right now. The intent to quash dissent, but the images we're seeing coming out of South Korea is not that. You are seeing an escalatory, tense situation there outside of the government building. I want to go to Mike Valeria to bring us there on the scene with what is unfolding. Mike. Well, Rahel, we now have this ban,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at has been overturned by Parliament. Will Ripley, our colleague in Taipei, was just saying it should take a simple majority of Parliament to overturn this, and that has happened within the past 2 to 3 minutes. Applause breaking out in the National Assembly. 자, 거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하면 뭔 얘기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네, 지금 계엄령 선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 혼란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특히 국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무효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 선언을 하려고 사람들이 국회에 다 모였고 만장일치로 일단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들어봐 주세요. We're headed there now, but certainly a feeling of palpable apprehension of demonstrators trying to get to the National Assembly. We're seeing memb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n their green camouflaged helmets and uniforms, and we had reports that these members of law enforcement were trying to stop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coming into the building to overturn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But enough members managed to get in. Again, 1:06 a.m. here in Seoul,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overturned martial law in South Korea minutes ago. So now the question is, what does South Korea's president do now that lawmakers have overturned martial law in South Korea across the country?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한번 번역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본 바로는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밖에서 국회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지금 국회 내에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반대하려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그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일단은 이 계엄령 무효로 선언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남은 중요한 질문은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He did this as a way to reclaim power. He is a very weak president. His approval ratings hovering in the upper 20%. Conservative figure known in this country for decades as a strong prosecutor, as somebody who has taken a strong stance against North Korea and aggression coming from north of the DMZ. And he did this, as far as we can tell, because there have been unending calls to impeach him, to remove him from office. And he said in an address to the nation a few hours ago that this was his way of strengthening control of government, which he said has been paralyzed by these calls for his impeachment and calls to impeach other members of the government, heads of ministries that he installed as well. So the question is, how does the president respond? How does law enforcement and members of the military respond? I can tell you that we have early reports of law enforcement starting to pull back from the building. And you can see on the screen more and more people getting into the National Assembly. So we're going to see if this holds. But again, in a dramatic tableau, lawmakers in Seoul just voted to overturn martial law. 너무 길게 한다. 빨리 끊어라. 자, 그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태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의 이제 법조인으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끊임없이 탄핵에 관한 요구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계엄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또 나라의 또 마비됐던 대한민국을 다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질문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 바에 따르면은 군인들이 맨 처음에는 국회에 많이 모였다가 스스로 이제 점점 더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단은 더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네, 거기까지만. 자, 다음 또 들어봐요. With applause ringing out throughout the building. Really remarkable how quickly all of this is unfolding. Mike, my understanding is you were there, you're on the phone with us. Just help us understand what's happening there right now outside of that building. Obviously, we see the video, but you're able to see the full picture. So bring us there. Yeah, we're on our way there. We're in our bureau in the center of the city because we weren't sure if we were going to be able to have a signal, if it was safe for us to broadcast. But, you know, the center of gravity of what is happening is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But I can tell you throughout the streets where we are in the center of Seoul right now, and as you move throughout the city, there are police officers on the phone who are wondering what is going on, who are calling their captains. You can overhear them in Korean saying, what are we doing? What is happening right now? There are people who are leaving bars, who are leaving restaurants, calling their moms, calling their dads, calling their children, saying, I'm coming home right now. This has not happened within the 21st century, a declaration of martial law, something that remains in memories of people from the 1980s when South Korea was still under a military dictatorship. So people are bracing for what the president, Yoon Suk-yeol, could do now and what orders he will give the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nd will they be heeded? Will those orders be heeded now that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voted to overturn the president's declaration that he... 자, 다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빨리 일어난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기자님께서 국회에 직접 가 계셔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는 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중이고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본인들도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본인들끼리 서로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간인들도 본인들이 있었던 식당이나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서 나 이제 집에 들어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그 군사독재 산하 밑에 있었던 1980년대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이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다음 끝났나? 또? He is in charge. Martial law reigns. Anybody can be arrested without a warrant. That has just been overturned minutes ago. The question, as you point out, though, is the practical effect, right? Will the president comply with this? And Will Ripley, I want to go back to you because that is a key question now. The impact that this vote there in Parliament, this overnight vote, will have o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s far as I know, we haven't heard from the president again. Essentially, this boils down to how much support President Yoon has from the military itself, and would the military honor this vote in Parliament where people had to wrangle themselves into the building. But as far as we know at this point, there were no shots fired. This was not something that turned into what could have been an absolutely brutal and horrific moment for this democracy, a life-altering moment for this democracy. But that hasn't happened. They pushed their way into the building, they voted, and now they've overturned it. So does President Yoon have the support of the military to try to keep this thing going? But again, keeping in mind just how deeply unpopular he is, there's been the perception by some in South Korea that he's used this North Korean issue, even issuing nationwide alerts that people felt were gratuitous for things like a North Korean, missile launch. 자, 무슨 내용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계엄령 선포는 일단은 해제가 된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게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바로서는 이 결정이 아무리 무효가 됐어도 이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도 주목이 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살짝 끼어들자면 아까 전에 나왔던 남성분 목소리였는데 제가 지금 살짝 끼어들자면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무효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대통령의 얼마나 많은 군사적인 서포트가 있는지도 저희가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단은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일단은 폭력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얼마나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꽤 인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 됐나? test to try to scare people, to try to rally people behind his agenda, a deeply unpopular agenda that is being essentially stomped out at every opportunity by the opposition in parliament. And he's grown so frustrated, apparently so paranoid, thinking that North Korean agents have somehow infiltrated the South Korean parliament and are acting through his opposition to try to undermine his agenda. But the fact that he would surprise even members of his inner circle with this and to make this announcement in an unexpected way, declare martial law, throw his nation into chaos at a time where there is already so much uncertainty in the world, it raises a lot of questions about his mindset at this moment, what he's thinking, what is his plan B now that this has been overturned? Had he thought about this? And these are all questions that we don't know the answer to. We have to literally sit back and watch this completely unexpected, out of left field curveball that has been thrown our way in South Korea. Of all the things happening and brewing in the world, the story I was working on all day about North Korea and what's going on with them and with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definitely didn't expect Pamela to be here talking with you about this tonight. Yeah.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제나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꽤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국회에서 항상 인기가 없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제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침입해서 침입했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불안정적인 전 세계가 불안정적인 시기에 본인의 참모들까지 놀래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의 플랜 B는 무엇일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예측 불가한 결정을 그냥 봐야 한다는 점은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하는 도중에 전혀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다음. After midnight here in Taipei. And I certainly didn't expect to be leading the show with this. And it is the ultimate curveball. And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is, MJ Lee, just what a shock this is for our viewers just turning in. You know, look, this is a vibrant democracy in South Korea. This is the first time a president of South Korea has declared martial law in the democratic era. Now the parliament voted to overturn that. But it is an extraordinary move, and it's something that Americans should be paying attention to. What is President Biden saying right now? Yeah, as we were discussing before, when I saw these headlines coming into my inbox, I was completely stunned. I mean, it is so extraordinary what we have seen over the last few hours in South Korea. As you pointed out, martial law has not
existed in South Korea since the 1980s. I was born there in the very last year that there was a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country, right before there was the first democratic presidential election that elected Roh Tae-woo at the time. I think Mike was making this point before. For people in my parents' generation and my grandparents' generation, the kinds of scenes we are seeing and the headlines that we are talking about, that is not history for them. They lived through these moments and moments of upheaval and violence when they were growing up. So I cannot imagine how shocking this must be for the folks actually in the country, and to have this come out in an unplanned address practically in the middle of the night. Right. None of this was expected. As for the reaction from here in Washington, obviously the president is not here. President Biden is traveling in Angola right now. We have heard basically nothing from the president himself so far. All we have right now is a statement, actually just a sentence from a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person saying the administration is in contact with the ROK government and is monitoring the situation closely. I've asked the White House, well, at some point, are we going to hear from the president? 자, 이거는 뭐 논평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저희는 오늘 저희의 뉴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례 없는 일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꽤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미국인들이 이 사실에도 모든 미국인들도 이 사건에 지금 집중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이제 나왔고, 이제 저 동양인 분께서 저희는 80년대 이후에 이런 사건을 처음 맞닥뜨렸고,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만 해도 군사 독재 시대였고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장면을 그 당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 장면을 다시 보시는 것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폭력적인 시간을 직접 살아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저녁에 갑작스러운 뉴스는 더욱더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앙골라에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한국과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만 확인을 했습니다. 됐어요. 자, 아마 지금 저기 대담한 여자가 한국 여자 같은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이게 말하는 걸 보니까 CNN은 원래부터 이제 꼭 좌측에 속한 언론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 정도로 각도로 이제 보면 되고 그 시카고 대사 통화되면 혹시 전화 한번 해봐요. 우리 시카고 우리 교민청 대사 통화되면 전화 한번 해봐요. 시카고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빠르니까 남순이 통화 안 되나? 전화번호 안 줬나? 안 그러면 또 미국의 이은영하고 통화 또 한번 해보고. 되는 대로 통화되는 대로 통화되는 대로 연결 한번 해봐요. 지금 뭐 그 김학선 교수님, 예, 지금 뭐 거기서는 아직 논평은 아직도 여기 됐네. 두 분 다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전화 한번 해보시고. 지금 뭐 미국도 이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사실 보도 외에는 뭐 더 이상 뭐 논평을 하거나 어떻게 할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목사님.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또 계엄사령관이 그 또 선포를 했으면 계엄사령관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했죠, 목사님. 네. 예.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또 포고령을 발표했죠. 예. 그 상태에서는 국회가 무슨 결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한쪽에서는 국회에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포고령 1호에 의한다면 국회나 지방의회 또 모든 이제 단체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포고령에 나온다면 1호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정은 포고령 1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예컨대 이 계엄군이 언론을 장악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계속 뭐 진짜 가짜 막 떠들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 갖다가 이제 선동질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계엄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런 이제 국민들 불안이 많이 이제 커져 있고 저희들도 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상은. 아니요, 저 언론은 내일 금지령을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계엄 방송 하나만 딱 들고 나머지는 다 중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황교안 장군님, 아까 그 미국의 그 CNN 그 통역하는 중에 군인들이 어느 쪽으로 편에 설 것인가 그 말이 잠깐 나왔거든요. 군인들이. 예. 그건 뭐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네. 예, 저는 뭐 그거는 네. 전혀 우리 체제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는 그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는 움직이게 돼 있고, 네. 예,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뭐 급하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새벽을 기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조금 실망스럽지만은 목사님 뭐 내일 아침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아니 근데 그 신혜식 대표가 아까 한 말 중에는 이게 정보가 새 나갔다. 그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190명이 여의도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1시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일 먼저 딱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게 국회 의사당인데, 의사당의 문을 잠궈야지 일단은. 의사당에 이미 뭐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또 뭐 군인들이 도착한 뒤에도 들어갔다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대 작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기 들어간 사람들이 공수부대는 맞죠? 예, 지금 1공수 여단으로 나옵니다. 1공수? 예, 국방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했는데 현재 기사들 기사 뉴스는 1공수 여단이 투입됐다고 나옵니다. 그 1공수 여단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여단이 장관님. 1개 여단 우선 뭐한 4개 대대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먼저 본부 중대도 있고 많은데 1개 대대가 약 300명입니다. 아이고 300명 가지고는 안 돼. 국회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팀이 1개 중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이 12분의 4명이 12분의 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14명 총원이 14명이니까 1공수 전체가 몇 명이야? 그러면은 지금 아니 우선 대대로 치면 그러면 이 팀이 지금 4개 팀이 1개 대대거든요. 1개 대대가 아니지. 1개 지역대지. 1개 지역대죠. 죄송합니다. 그다음 지역대 4개가 모이면 그렇지. 지역대 4개. 그래서 모이면 1개 대대는 약 100개 중대야. 100개 중대. 대대가 한 200명이 300명쯤 되겠네요. 300명이라니까? 300명. 300명이면은 4개 대대면 1200명입니다. 1000명 조금 넘습니다. 1000명 조금 넘. 그러니까 1개 여단이 이게 특히 충정부대라 그러는데 계엄에 투입되는 부대는 향토사단대로 임무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데가 한 것은 이제까지 전부 그 특전사에서 했습니다. 특전사. 아니 그런데 1200명 들어가면 그게 국회를 문을 다 봉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미리 들어가서 여기를 먼저 쳤잖아요. 여기 얼마만한 규모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뭐 많아야 2개 대대 정도 안 하겠습니까? 2개 대대. 그건 너무 얕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공수부대 전체는 다 동원돼야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안에 미리 저들이 아까 우리 신혜식 대표 말처럼 안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계엄군이 이 안에서 바르게 쳐놓으니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 여당 대표실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를 미리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 11시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신혜식 대표 얘기처럼 이 사전 계엄에 대한 정보가 샜을 수 있어요. 샜을 수가 있다. 예. 뭐 샜을 5.16 할 때도 샜으니까. 아니 그것도 무슨 말씀하셨지만은 전원을 끄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 방이같이 해 그 일을. 방이. 한심했어. 방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까 올 때까지는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좀 흐름이
오늘 밤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아니 근데 어차피 저 무력 충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거는 왜냐하면은 공수부대가 문을 다 막아놨다 해도 쟤들이 폭력 행사를 또 할 거라고. 두드려 패야죠, 목사님. 그 체포해야지. 결국은 아까 저희가 뉴스에 본 것처럼 지금 이게 서울로 진입하고 있거나 지금 서울에 진입 중인 아까 그 부대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차를 동원해서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대들이 이제 후속 부대들이 우선 선봉으로 지금 그 공수여단이 투입되고 후속 부대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들이 이제 그러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병력이 많으니까 하고 언론사 장악으로 들어가는지 후속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김병호 목사님. 예. 또 저 잠을 자야 되니까 먼저 이제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고 또 내일 오전 방송 또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래. 예. 또 해야 되고. 아침이 되면 아마 포고령 2호가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국회 해산 절차로 가고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시고 그러면 목사님은 먼저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은 또 조금 더 그 미국의 소식을 좀 한번 들어보고 그 남순이 그 이은영하고 통화 안 되냐? 시카고 대사하고 통화 안 되냐?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언론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 지금부터 군하고 경찰이 따르면 위법이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요. 이재명 뭐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 통해 속보로 계속 떠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재명이가 무슨 뭐 지가 대통령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떠들어야 저 계엄법 위반으로 바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좀 떠들어줘야 돼요. 내일 아침까지는. 그렇구나.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체포를 할 수가 없죠. 법을 어긴 게 없어서. 저건요 완전히 종북주의자요. 이재명이는 저거는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데도 이거는 원인 제공을 전부 그 반국가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대통령으로서 오죽기 급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를 이 시점에서 정돈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얘기거든. 이 시점에서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위급한 상태라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가야지. 그 북한으로 가든지 말이야. 대통령을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좀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나머지 트럼프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트럼프의 이 선언과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사실은 트럼프도 이게 연설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계엄령에 버금가는 연설이거든. 한번 들어봐 주세요. That's in Washington. We answer to God in heaven. 결국 우리의 응답은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Christians are under siege. We must protect content that is pro-God. We love God, and we have to protect anything that is pro-God.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We must defend God in the public square and not allow the media or the left-wing groups to silence, censor, or discriminate against us. 공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미디어나 좌파 단체들이 우리를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Our founding fathers did a tremendous thing when they built America on Judeo-Christian values. 기독교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기독교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 위에 미국을 세우며 큰 일을 했습니다. Now that foundation is under attack, perhaps as never before. What can we do? Stand up, speak out, and pray that God will bless America again?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 외치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I'm proud to endorse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Bible. We must make America pray again. 저는 이 성경을 추천하고 권장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Pray, get educated, get motivated, and stand with me and the legions of Americans asking God to bless our great nation, to bring our great nation back,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기도하고 배움을 쌓고 동기부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함께 합시다. Let's make America pray again.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SA.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듭시다. 여러분과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문화의 차이라서 그렇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교회에 대한 연설하고는
내가 볼 때 그 강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어만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 뭐냐면 교회를 약하게 하는 세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 그것만 차이가 있지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지는데, 일단은 그 내가 미국 상원의원한테 보여준 그 영상 그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소리는 줄이고 우리 광화문에서 얼만큼 많이 모였는지. 오늘 뭐 밤새세요? 내일 아침 방송 안 해, 목사님? 자,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렇지. 자, 자유통일 해봅시다.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 자, 우리가 광화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년, 6년 동안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을 달성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번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우리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그대로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북한은 넘어가게 돼 있고 이재명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드리고, 저 보세요. 저 얼마나 많이 모였나 우리가 저것도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6년 동안 모였단 말이에요. 6년 동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선언을 해주기를 이제 우리는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뭐 만약에 좌파 애들이 덤빈다 하면 우리 광화문에 여기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우리가 총 출동을 해서 뭐 6탄전이란 말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6탄전을 펼쳐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벽에 하나라도 밀릴 수도 없지만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와인버거 장관의 그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틀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성견 지명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와인버거 장관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왜 틀었느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나는 이미 벌써 기도 중뿐이 아니라 나는 감각적으로 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결단을 내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내가 볼 때는 옛날 군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한선 장군님, 옛날 같으면 저 바로 체류탄 쏘는 거 아니에요? 체류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통제해야 하는 거지. 네. 예. 아마 저는 내일이 뭐 기대가 되는데, 네. 그대로 뭐 굴복한다면 너무 웃기는 일이고, 네. 예, 윤 대통령이 뭐 경험 사령관이 또 내일 아침 되면 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후배 되시는 국방부 장관도 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번 경험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했다고 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김용현. 네. 근데 그분 대단하네, 참. 야,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보니까 아주 박력 있고 세더만은 결국은 큰 사건을 이제 해냈는데, 이 국민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5대5입니다. 5대5. 5대5고 특별히 5대5가 아니라 6대4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북 대구 거기는 거의 90%가 다 이걸 지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울경 그것도 80% 이상은 지지할 것 같고, 근데 전라도요 그거 다 동원해봤자요 저 경남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전라도 다 하나밖에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 인천인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연설문만 자세히 이해하면 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아니 그 계속 연설을 해왔잖아요. 종북주의자, 반국가주의자, 이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잘하면 자유통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문제니까 황 전 장군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기회에. 지금 뭐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뭐 5%도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에 많이 보내놔가지고. 뭐 그것도 있지만은 예. 본래부터 군사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전 양상을 보면은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피해는 있겠지만은 또 그것도 자기들도 종말이고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더 뭐 침략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종말을 앞당긴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번에 이 그 군사 작전 또 이 계엄령 이것은 이 공수부대를 비롯하여 국회에 진입한 공수부대 1공수 비롯해서 또 계엄령들이 굉장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감정적으로 확 해서 붙으면 군인들은 바로 그냥 철산부터 쏴버리거든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국회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철전부터 쏘갈 텐데 굉장히 이제 자제력을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법적으로 내지는 또 조직적으로 내일이면 이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공동 목사님 마지막 말씀부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은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를 선포를 해야 그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는 결의했지만은 계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밤을 지난 다음에 우리 왕장님 말씀한 대로 아마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무대책하게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개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동욱 교수님 또.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 언론을 계속 통제하지 않으니까 언론발 지금 계속 가짜 선동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현재로 보니까 가포 기상을 유지하고 잔체로 대기 중이라고 지금 제가 경찰 쪽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군부대가 일단 투입됐지만 만약에 오늘 새벽 중에 아까 진입하던 그 추가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한다면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오늘 밤새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에 굴복하느냐 아니면은 애초에 취지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도 정광훈 목사님의 지시에 시시각각으로 귀를 곤두세우고 열어놓고 우리 정광훈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의 지시에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맞아, 정광훈 대통령이야. 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비상 체제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그 헌법학자가 결국은 이게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반드시 괜히 쭈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 국회가 취소 해제 요구요? 해제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힘의 싸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무시하고 짓밟아야지 목사님 당연히. 헌법학자가 또 그런 말하면 아니 지금 예컨대 국회에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국무회의를? 예. 계엄 선포. 언론에 안 한 걸로 나와요. 국무회의 소집된 적이 없고 총리도 몰랐다고 나옵니다. 하게 되면 다 이 뽀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안 하면 되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효라고 보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뭐 지엽적인 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포고령 1호에 위반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짜증나고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언론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되도 않은 소리가 막 떠든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게 잠깐 떠들어지면 가장 걱정이 뭔가 하면 군인들이 동요할까봐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나오라, 함께 하지 마라 했을 때 우리가 30-40년 전에 군인하고 달라서 그게 근데 이 지휘가 똑바로 안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일일천하가 돼버리잖아요, 목사님. 근데 언론은 통제를 해도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공중파를 완전히 통제해서 계엄 검열이 들어가면 거기서 허락받지 않은 곳은 방송을 못 하거든요. 유튜브가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사하고 다르단 말이죠, 목사님. 오히려 통제하면 난 더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통제됩니다. 떠들려면 떠들어라. 아닙니다. 목사님. 정보를 통제됩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이 떠들죠. 오세훈 떠들죠. 한동훈 떠들죠. 안철수 떠들죠. 그걸 떠들게 만들게 되면 예컨대 계엄이 실패한 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 잡아 넣으면 되는 거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내일 가면 잡아 넣겠지. 내일 아침에 계엄 사령관이 육성으로 포고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저 밤새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게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엄이 유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맞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뭐냐? 첫째, 전향하라. 두 번째는 뭐냐? 북한으로 가라. 안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라. 목사님 지금 이 계엄 보니까 그 해제 요구안 가결에 국민의힘 18명이 동참했습니다. 20명 가깝게. 18명이. 거기 보니까 김영동 외 그 전에 그 한동훈 비서실장 있던 친구도 있고 박정훈도 있고 이름이 보이네요. 그 새끼들 이제 다음에 다 떨어뜨려버려, 이 자식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다 잡혀갑니다 이제. 잡혀갑니다. 다. 오케이. 예. 자, 황 전 장군님 또 마지막 말씀 또. 예,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결단을 보여줬는데 네. 정말 내일 아침이 되면은 완벽하게 군사작전입니다. 예, 완벽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군인들 지금 비상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아니 저 장로님이 그 계엄 사령관이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벌써 끝냈죠. 끝내버려. 이야, 또 세게 나오시는데. 목사님 지금 신발도 못 민노총이 벗고 있습니다, 다. 무기한 파업하고 9시까지 광화문 집결하라고 지금 그 지시를 뉴스에 지금 떴어요. 민노총에서 예, 무기한 파업하고 9시까지 광화문 집결. 민노총 지도부 다 구속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 다 구속이야. 다 구속이. 그 저 우리 김병호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말씀. 예,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계엄을 선포했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제가 민노총도요, 저 10%만 구속해버리면요, 나머지 밑에는요, 다들 저 자식을 위해서 다 대가리 숙여요. 지금 저게 다 작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서도. 그래야 잡아들이죠. 쟤들이 저 오전 9시까지 집결이면 우리도 집결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 우리는 대기하면 됩니다. 목사님 비상 대기 일단 비상 대기 명만 하시죠. 대기만 하면 됩니다. 대기만? 예. 완전부정하고 대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도 자유마을 깃발 가지고 찔러버려야지. 아니, 목사님, 일단 육탄전 나면 펴버려야지. 자유마을 대표들하고 대국군 대표들이 전부 비상 대기하고 연락을 기다릴 수 있도록 비상 체제만 유지하면 됩니다. 비상 체제를.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우리 광화문에 모였던 영상도 내가 보여줬지만 그 광화문에 왔던 영상은요, 여기 우리가 호출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저 윤석열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실망해서 그래 저 오늘 같은 윤석열이가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지 윤석열이가 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오늘 같은 일을 왜 진작 못했냐. 아마 내가 볼 때 나는 예측하기를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북, 대구, 부울경에 의해서 50%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 사실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통제 안 한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통제한다고 통제될 일도 아니고 떠들려면 실컷 떠들어. 그리고 뭐 그러나 우리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국가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다 홍보를 하시되 이재명의 3대 주장,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그게 좋으냐? 그게 좋으냐 말이야.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좋아? 좋으면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가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헌법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 사는 나라니까 헌법을 부인하고 헌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 사냐 말이야. 민노총이든지 뭐 정교조든지 헌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다 가란 말이에요. 가고. 일단은 내가 볼 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먼저는 뭘 체포해야 되느냐. 간첩 세력들을 지금 완전히 드러난 간첩 그 몇 마리 잡은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간첩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들면서 광화문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간접단 사건으로. 그렇지. 그걸 먼저 체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여론의 밑바닥은 이게 간첩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바로 체포해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저 충전가 한번 부르고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우리가 방송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가 준비입니다.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가보자. 그렇지. 좋습니다. 저기 봐요. 저 모인 걸 보라고. 저기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이게 강원으로 총출동.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소 나라가 산다면 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오늘이 오기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싸웠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입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소 나라가 산다면 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소 나라가 산다면 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게 방송이 아쉽네. 이거 참 노래 좀 몇 개 더 부르고 가고 싶은데 아 참 나 참아야 되는데 방송을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내일은 우리가 방송을 9시부터 하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가 아니고 9시부터 방송을 할 테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고도의 이 지금 겸사령관 이름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박관수 장군. 박관수. 아마 그 현대 군대는 그 고도의 지능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 우리는 군인을 믿고 군대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잘 따르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준비를 해 있다가 광화문으로 모여 그러면 진짜로 1000만 명이 이번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네. 진짜 1000만 명 했더니 말이야. 이 1000만 명이 드디어 와서 말이야. 1000만 명 조직 딱 할 수 있다.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걷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요. 누가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저는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정말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설만 잘하고 말이야 행동을 안 한다고 늘 우리가 불평했는데 제가 중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오늘 행동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편히 주무시고 여차하면 우리 광화문이 6탄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 다 보셨죠? 우리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6탄전으로 나가면 제가 한 칸에 죽습니다. 좌파 저놈들도 힘이 없어요.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은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북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수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